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각 정당의 전략과 분위기 점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어 오늘은 장진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프로그램 함께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프로그램 함께하는 각오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아무래도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언론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소수 정당인 정의당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충남의 유권자들과 소통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당에 대한 지지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많은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장진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하는 헬로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세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패스트트랙의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국회 운영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같으면은 법안을 의결할 때 과반의 찬성이면 되는데 선진화법에 의하면 5분의 3의 찬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 정당 간의 소통과 대화라는 이런 애초에 취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지점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패스트 트랙 중에 하나가 선거법 개편안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게 될 경우에는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좀 정의당과 같이 지역구에서 1등을 할 수 없는 하기가 어려운 소수 정당들이 수혜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정의당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선거의 원칙이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선거제도, 어떤 제도가 과연 올바른 선거제도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선거제도의 으뜸 원칙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의석수로 제대로 귀결되는 것. 이것이 선거제도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되어야 되죠. 말하자면 1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10%의 의석수를 받고 2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20%의 의석수를 갖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선거제도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등만 당선되는 그런 선거제도다 보니까 2등을 지지한 3등을 지지한 국민들의 표는 말 그대로 사표가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그래서 사표가 오히려 더 많이 양산되고, 그러니까 당선에 기능하는 표보다는 당선과 전혀 무관없이 그냥 사라지는 표, 사표가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선거가 계속되어 왔고, 그래서 유럽 등 정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표가 발생되고 국민의 지지가 사실은 의석수와 괴리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마련돼 왔습니다. 다른 정치 선진국들은 말하자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 방법이고요. 또 어떤 나라는 순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선거제도를 저희가 바꾸자 하는 방향은 선거제도의 원칙, 즉 민심이 그대로 투영된 국회를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의 원칙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저희 당의 이익을 떠나서 이것은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년도 총선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내년도 총선 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당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부분이 첫째도 이 선거제도, 둘째도 선거제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기에 정의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나의 표가 사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당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선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제도의 개편, 개혁에 열심히 전력을 다해 싸워왔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룰을 새로 만드는 것이 저희는 사실은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그 준비의 대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총선 준비는 선거제도의 원칙답게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 세가 예. 좀 약하잖아요. 정의당이 예, 예. 충남에서 이런 열세를 좀 어떻게 극복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비례형 연동대표제 얘기하시겠지만 네, 예, 예. 어쨌든 그 선거제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진정한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처럼 지역주의에 기능한 그런 정당들이 아니라 정책을 갖고 경쟁하는 정당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 정당, 대안 정당임을 자부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점과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거기 분석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분석과 대안에 기초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는 강화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에서 가장 예. 큰 성과라고 본다면 예, 예. 비례대표 충남도 의원 한 명을 처음으로 입성을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네. 1년 정도 이제 거의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 이선영 도의원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보정당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고요. 그건 저만의 평가가 아닙니다. 네. 충남의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의 공통된 평가이고요. 그 비록 한 명이 도의원이지만 충남의 진보적인 진영에서 또 노동계에서 그리고 뭐 교육계에서 또 시민사회에서 본인들이 도의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싶어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우리 이선영 도의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저희는 그런 충남의 노동계, 또 교육계, 뭐 진보적인 시민사회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도의회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할 거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진보정당이 정말 이래서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정말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충남도의원 정의당 소속의 충남도의원이 나온 건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예. 좀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맨 처음에 이제 딱 당선됐을 때. 어쨌든 이게 실화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각오도 같이 다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정의당이 충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계속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국회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면 거기에 연동돼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저희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음 지방선거에는 정의당이 더 충남 전체적으로 더 약진할 수 있고 그런 토대 위에서 정말 정의당의 실력을 도민 여러분께 충분히 보여드리고 진보 정치가 왜 필요한가, 진보 정치가 나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이것을 충분히 저희는 확인시킬 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예. 뭐 아직 총선이 좀 많이 남았는데 예, 예. 몇 석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뭐 어차피 선거라는 게 치러봐야 알지만 예. 또 뭐 허언을 하기도 그렇지만 분명히 기대감을 나타내는 거죠. 뭐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낸다고 저희가 장담을 하기 어렵지만 어렵죠. 예. 분명히 유의미한 득표를 하겠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은 저희는 그 미래에 대한 올바른 투자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 가안이긴 하지만 연동형의 그 말하자면 그 비례를 뽑는 선출 방식이 된다면 충청권과 강원권이 묶입니다. 네.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저희가 데이터를 돌보고 하는 거 있는데 충분히 충청 강원권에서 비례로만 3명 내지 4명 정도까지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위원장님은 충청권의 정치 성향이 어떻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우리나라 정치의 이제 뭐 기본 흐름은 그 영남과 호남의 이제 지역주의에 기초하고 있었고요. 충청권도 뭐 영호남 같지는 않았지만 지역주의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죠. 네. 근데 요새 들어서는 적어도 충청권은 대단히 지역주의에서 완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고요. 기존에는 충청권의 표심이 좀 보수적이었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했지만 요즘은 특히나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또 유입 인구도 새로 많고 해서 네. 충청권의 유권자의 성향이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저희는 진보적인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주력하고 있는 지역 뭐 어디를 지금 좀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돼 있고 또 저희들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노동계,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 그 동지들이 많이 있는 천안, 뭐 아산, 당진, 서산 이쪽 북부 사계벨트라고 말하는 네. 이쪽이 저희의 주요한 지지 기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인물난이잖아요. 네. 예, 이번에는 충청권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거제도가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따라서 총선 전략을 바뀔 수밖에 없고요. 예. 이전과 같이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하라면 당연히 많은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비례를 뽑는 방식이 저희 바람대로 준연동형으로 이렇게 타결된다면 상징적인 곳에 지역구 후보를 내고 실제 선거운동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당 득표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후보 단일화 문제잖아요. 네. 예, 지난 선거에서는 이제 경남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서 뭐 당선이 되기도 했는데 네. 충남권은 사실 좀 거리가 먼 얘기지 않을까요? 이것도 역시 이제 선거제도와 굉장히 유관한 거고요. 예. 이전에 사실은 그 지난 선거에서도 20대 총선이죠. 그때도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기 전에는 충청권에서도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효화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가 마련되면 사실은 그 후보 단일화에 뭐 이렇게 전력할 그럴 동기부여는 많이 사라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자력으로 이렇게 당선되기가 어려운 지역, 부산이나 뭐 울산, 경남 이런 데는 자연 발생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후보 단일화가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은데 충남은 상대적으로 그런 필요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우리 진행자께서 지적했었는데 정의당이 인물난을 겪고 있다 네. 이렇게 아닌가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를 하는 목적, 왜 정치인들한테 정치를 하냐 이렇게 솔직히 물어보면 뭐 답변이야 그럴싸하게 포장하겠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기존의 보수 정당들은 정치란 게 그 입신양명 출세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저는 다르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활동하시는 저희 당원들은요. 출세를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정치라는 게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한 수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게 개인의 사적인 삶보다는 대단히 공공의 삶을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하자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운동을 하거나 농민운동을 하거나 또는 여성운동을 하거나 뭐 시민사회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본인의 경제적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대단히 공익적인 활동을 해온 저희 당원들이 다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분들이 훨씬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정당의 후보자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기회가 닿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층 토론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정치는 출세를 위한 방편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바로 정치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가장 충실한 게 저희 정의당의 정치인들이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저희 당의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좀 어떤 부분이 좀 정의당에 의해서 예. 뭐 구체적으로는 정의당 충남도당으로 좀 좁혀주시면 좋겠는데 예.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정치가 왜 세상을 바꾸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여러 영역을 다 말씀드리면 복잡할 것 같고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왜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구조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 빈부의 차이가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사회자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그 소득 불균형 말하자면 빈익빈 부익 현상을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잘 예.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대한민국이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이고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은 통계로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복지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분배라고 했을 때 이것은 소득의 분배에서 워낙 상류층과 중하류층의 차이가 심하고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통해서밖에 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복지제도에 투영되는 예산이 대한민국은 10%를 조금 상회합니다. OECD 평균은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소득 자체도 대단히 불평등한데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복지도 대단히 취약하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적 양극화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정의당에서는 예. 이거 관련해서 어떤 대안책을 내놓으셨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예. 어쨌든 그 소득의 불균형 부분을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전부터 말씀드리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민금주도 성장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또 국민들이 받는 이민금의 수준이 대부분 월 200만 원 정도의 그 정도의 아주 저임금, 저소득에 그 해당되는 부분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소득을 높여줘야만 사실은 이분들도 행복하고 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26%. 그러니까 뭐 OECD의 2배 반 정도 돼요. 그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높여야만 덩달아서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탈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사회적 양극화는 전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충남 지역 현안 예.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지역 현안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정의당 충남도당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핵발전소 문제라든가 또 뭐 새만금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정의당 충남도당에서 파악할 때는 충남 지역은 이제 그런 큰 전체 도를 관통하는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미세먼지 문제 이 부분은 대단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충남의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정당 차원에서는 좀 어떤 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은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이제 크죠.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이제 절반 정도로 보고 있고 하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뭐 화력 발전소 또 뭐 석유화학공업단지나 또 뭐 이 제철소 이런 데서도 대단히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제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노후 화력 발전소 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노후 화력 발전소를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다만 노후 화력 발전소를 없애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경제와 노동자들의 고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는 그 보령화학이 노후화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요. 그게 대단히 크고요.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제로 보령화학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의 방식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력 발전을 대체할 만한 미래 에너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이 부분의 인력을 그 화력의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쪽으로 해서 해고 없는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 에너지 정책이 그 재조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까지 몇 개월이 좀 남았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좀 어떤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신지
이것은 지역 정치, 중앙 정치 차원을 넘어서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충남 지역만의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고 예. 아무래도 정계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 부분이 하나의 변수이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선거제도가 어떻게 귀결되느냐 이것이 큰 변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변수들보다 더 상수는 이제 그 북미 관계의 변화에 기초한 남북 관계의 변화다. 이것이 전체 선거판을 완전히 밑으로부터 흔들 수 있는 저는 최대 그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뭐 저희가 어쨌든 그 이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서툰 바도 있었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제한된 주제, 선거라는 제한된 주제 이외에도 좀 보다 폭넓게 우리 사회 전반을 이렇게 조망하고 대안을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그런 자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그동안 각 정당의 요청에 내년 총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바른미래당에도 요청했지만 내부적인 사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